커뮤니케이션의 변화인데요. 시장을 이해한다는 내용 중에 가장 중요한 건 내가 나를 잘 아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거는 상대방을 잘 이해하는 거죠. 우리나라에서 잘 벌어지는 극단적인 사례를 보여주는 내용입니다. 이게 다들 많이 아시는 내용일 거예요. 왜냐면 인터넷에 많이 떠다녔으니까요. 이걸 누군가는 홍보를 하셨겠죠. 근데 홍보를 하시면 그분들이 중심으로 잡고 싶은 카피가 있으시겠죠. 우측편이 미국향일 거고 왼쪽편이 국내향일 거고요. 우측편을 먼저 보시면 저 내용을 쭉 읽다 보면 뭐 그런 생각이 들어요. 크게 적혀있는 내용을 보다 보면 아 내가 이거 쓰면 적이 생기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왼쪽 편을 보다 보면 아 이거 뭔가 대단해 보여요. 하버드 천재쯤 돼야지 이거 개발할 수 있을 것 같고 이거 쓰면은 뭔가 5억 명이 내 친구가 될 것 같아요. 네. 지금 어쩌면 국내에서 벌어지고 있는 가장 나쁜 점 중에 하나가 소위 실무를 하지 않고 그냥 이렇게 이런 부분에 있는 현상들에만 집중하셔서 설명하시는 분들이 가장 오해를 하고 계신 분들이 소셜 네트워크가 세상 만사를 치유해줄 것 같은 마법 지팡이처럼 얘기하시는 거죠. 그렇지 않다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왜냐면 그랬더라면 우측편도 그랬겠죠. 저기 뭐 하버드도 한번 들어가고 혁명 레볼루션 뭐 이런 것도 한번 들어갔어야 되겠죠. 근데 그분들이 전하고 싶은 메시지는 사실 그런 건 아닌 거죠. 비슷한 사례를 드릴 텐데요. 녹화하는 줄 몰라서 사실 들었는데 다 아는 사례니까 그냥 말씀드리겠습니다. 소녀시대가 있어가지고 제가 이걸 예시로 든 건 아니고요. 피자인아니라고 한 1년 전? 1년 반 전에 트위터가 막 태동해서 우리나라에서 막 붐을 일으키던 시대에 마케팅이나 홍보를 담당하는 사람들 사이에 계속 말하던 그 이벤트가 있었습니다. 혹시 모르시는 분이 있으실까 잠깐 얘기해 드릴게요. 저거 원리는 이런 겁니다. 내 팔로워 숫자만큼 할인을 해주는 겁니다. 3,000명보다 3만 명이 더 할인을 많이 받을 수 있고요. 3,000명보다 10명이 할인을 덜 받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사람들이 어떻게 했을까요? 이때까지만 이런 거죠. 이 홍보 담당자, 마케팅 담당자 이런 거죠. 무슨 계정을 어떻게 만드는지도 정확하게 몰랐던 거고 사람들이 얼마만큼 이거를 빨리 늘릴 수 있는지도 몰랐던 거고 저게 어떤 구조로 이루어질지 몰랐죠. 그랬더니 DC 인사이드에 이런 글이 올라옵니다. 어떻게 하면 내가 빨리 팔로우 늘릴 수 있는가? 보면 뭐 내용은 뭐 이런 식입니다. 이름은 평범한 여자 이름이어야 한다. 그 다음에 프로필 사진은 필수다. 근데 평범한 일반인 귀여운 사진이어야 된다. 그리고 프로필은 한두 줄만 쓰는데 잘 모른 척 해야 된다. 그리고 글에다 자기소개를 쓰면 뭔가 밑에 보면 포인트는 여자 이름의 예쁜 사진, 트윗 잘 모르는 선수 아닌 느낌, 한번 낚여가라 폭풍 같은 속도로 증가한다. 뭐 이런. 그래서 결국은 이런 글이 돌고 로봇이 돌아다닌 후에 결과적으로 이렇게 됐죠. 도면 필자가 사과를 했어요. 이벤트 끝까지 진행도 못했고요. 뭐 내용 보시면 아시겠지만 뭐 이런 겁니다. 트위터 문화가 저해됨에 따라 아래와 같이 조정하게 되었고 본 이벤트로 무리를 일으킨 점 사과드리고 향후 건전한 트위터 문화 정착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이런 내용이었어요. 처음부터 이렇게 지금 몇 가지 크게 한 세 가지 줄기로 얘기 드렸는데요. 맨 처음에 제가 말씀드린 게 선거에 대해 뭔가 오해하는 부분이 있는 것 같다 라는 얘기를 해드린 거고요. 두 번째는 그게 어쩌면 우리 서로 다 시각차가 틀린데 잘 모르는 것 같아서 제가 짧게 그냥 한 세 장으로 설명을 해드렸던 거고요. 그리고 그 첫 번째, 두 번째 합한 결과물이 이겁니다. 이해를 잘 못하는데 그냥 모바일 시대가 돌아있으니까 뭔가 모바일 시대에 뛰어든다. 그리고 모바일 시대에 유행한다는 어떤 서비스가 있으니까 우리가 한번 해보겠다. 망하는 지름길입니다. 도미노 피자 잘 알려줍니다. 두 번째도 똑같은 비슷한 사례인데요. 이 사례가 어차피 뭐 굉장히 해코지하는 비슷한 사례는 아니라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왼쪽은 아시아나 사례인데요. 이것도 잘 아실 거예요. 왜냐면 다음 마고라에서 난리가 났던 사례입니다. 어떤 분이 시카고로 갔는데 목에 가시가 걸려서 전신 마취를 했는데 아시아나에서 대응을 안 했다. 이에 대한 내용을 트윗으로 계속 실시간으로 올리고 그 실시간에 올린 거를 다음 아고라에 올리고 그게 몇 번 더 퍼져서 아시아나에서 사과도 하고
그리고 이후에 아시아나에서 이제 이미지 쇄신을 위해서 보신 분도 있겠지만 뭐 여승무원 소녀시대, 그다음에 정비사 2PM 뭐 이런 거에서 사진 찍어서 유튜브에 올렸었어요. 동영상을 찍어서. 우측편은 이런 겁니다. 예전에 처음 트위터가 나왔을 당시에는 검색 안 됐죠. 사실 검색이 안 된다고 보는 게 맞죠. 근데 지금은 다음 들어가서 그냥 뭐 예를 들면 아시아나 책 나와요. 제가 책을 아까 냈다고 말씀드렸는데 책이 얼마만큼 팔리고 있는지 다음 가서 늘 확인하고 있습니다. 스토리텔링으로 풀어본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치면 어떨까요? 며칠간 잠잠하고 며칠간 뭐 씹는 걸도 좀 있고 뭐 이런 내용들을 확인할 수 있죠.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런 거예요. 예전에는 고객들이 공격할 수 있는 방법이 없었어요. 개발자든 뭐 판매자든 물건을 팔면 되는 거였고 개발자는 그냥 자기 생각한 대로 개발하면 되는 거였는데 지금은 그렇진 않죠. 근데 그걸 만든 게 모바일이라고 생각하고 있죠. 지금 말씀드린 부분에 대해서 정리한 이건 슬라이드인데요. 만약에 혹시 제가 그 강의 자료에 포함을 안 시켰다면 아마 포함시켰을 것 같은데 이 내용은 이건 IBM에서 한 얘기고요. IBM에서 Meeting the Demands of the Smart Consumer 이런 내용으로 나왔던 내용인데 뭐 우리말로 쫙 줄여서 얘기하면 고객이 더 똑똑해졌다 라는 내용이고요. 왜 더 똑똑해졌지? 라고 IBM이 분석을 해봤더니 왼쪽 편, 오른쪽 두 편이 왜 똑똑해졌는지의 첫 번째 이유예요. 왼쪽이 소셜미디어 쓰고 스마트폰도 쓰고 무선 인터넷이 활성화됐더니 사람들이 서비스랑 제품에 자꾸 바로바로 접근한다 라는 내용이고 우측편 축이 웹이나 이런 여러 기술이 있다 보니까 소비자도 기업하고 얘기를 많이 할 수 있는데 소비자끼리 얘기를 훨씬 많이 하게 되더라는 거고요. 두 개가 합쳐졌더니 계속 상호작용이 일어나서 소비자가 점점 더 인텔렉트해졌다는 내용입니다. 더 똑똑해졌다. 그래서 얘들이 이 현상을 다 모아서 고객이 더 스마트해졌다라고 정의한 거고요. 최근에 나오는 많은 리포트들의 내용을 압축하면 사실 이 내용 같아요. 고객이 더 똑똑해졌다. 똑똑한 고객이라고 얘기했는데 고객은 더 똑똑해졌죠. 지금부터는 그럼 말씀드린 것처럼 두 번째, 크게 첫 번째, 두 번째를 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내가 대응해야 될 시장이 어떻게 변하고 있는지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제가 이 강의를 어떤 단체는 아니고요. 저 무슨 세미나 같은 데서 얘기를 했는데요. 그랬더니 Q&A 시간에, 오늘은 당연히 Q&A 시간이 없습니다만 Q&A 시간에 질문이 나왔던데 다 아시는 내용인 겁니다. 여기 아마 이게 오늘 Q&A가 있었다면 이 페이지가 없었다면 여러분이 질문하셨을 거예요. 스티브 잡스는 시장 조사를 하지 않았대요. 네. 스티브 잡스는 시장 조사를 하지 않았대요. 네. 책 보니까 그렇게 돼 있더라고요. 네. 가장 비싸고 가장 많이 팔렸지만 여러분들 모두 끝까지 못 읽고 계신 그 책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온다고 합니다. 사람들은 보여주기 전까지 원하는 걸 모르고 내가 해야 할 일은 조사 보고서에 없다 라고 했답니다. 스티브 잡스가. 그랬던 것 같아요. 아니면 그런 신기한 제품을 선물해주지 못했겠죠, 저희들에게. 그 두 번째, 맥킨토시 발표할 때 이런 얘기를 했답니다. 그레이엄 벨이 시장조사하고 전화 만들었을 거 아니야. 근데 이제 중요한 건 이런 거죠. 사람들이 자꾸 저런 데 집중하거든요. 안 했다는 거에 집중하죠. 뭔가 좀 신기해 보이는 부분. 근데 이 사람이 했다는 내용도 사실 있어요. 잘 찾아보시면 나는 내가 뭐 하는 건지 너무 궁금하고 내가 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라는 내용이 나오고요. 이 다음 페이지에 또 한 가지가 더 있어요. 이 사람이 중요하다고. 근데 또 여기서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는 거 그 앞부분 다 잊어버리고 맨 마지막 줄만 기억하죠. 내 상품을 원하지 않으면 사지 말라고 해. 기억하죠. 근데 스티브 잡스는 그럴 수 있었을 것 같아요. 근데 제가 마지막에 던지는 말은 이겁니다. 여러분이 스티브 잡스일까요? 여러분이 스티브 잡스일까에 대해서 일단 먼저 심각하게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시장조사를 탓하시기 전에, 시장조사가 중요하지 않다라고 말씀하시기 전에 정말 내가 스티브 잡스일까? 한번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죠. 스티브 잡스라면 그렇게 할 것이다 라고 하는데 스티브 잡스라면 특히 여러분이 앞에 나왔던 내용처럼 물건 사지 말라고 하면 고객은 정말 안 삽니다.
우리 제품 이것도 불편하고 저것도 불편하고 요거만 좋은데 사기 싫으면 사지 마. 아이폰이나 아이패드는 사셨죠. 하지만 여러분이 만든 제품을 그렇게 말하면 고객은 안 사요. 그건 제가 장담해 드릴 수 있습니다. 근데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사실 뭐 이건 책을 저도 쓰다 보면 느낀 건데 행간의 어떤 부분에 집중해야 되느냐에 대한 차이인 것 같은데요. 이런 분들이 제가 생각하는 건 그런 겁니다. 잡스가 자기 쳐다보듯이 시장조사나 이런 것부터 다 쳐다봐야 되는 거죠. 내가 잡스만큼 인사이트가 없으니까 시장조사 자료를 빌리는 거죠. 그 빌린 자료에다가 제 인사이트를 뭔가 만들고 싶은 거고요. 예를 들면 아까 앞에서 말씀하셨던 내용 중에서 나오는 스타일러스에 관련된 내용이요. C는 모든 사람에게 스타일러스 10개를 줬으니까 새로 만들 생각하지 마라. 맞는 말 같아요. 근데 아까 그런 얘기 하셨잖아요. 장갑 샀는데 안 된다고. 그 시장조사 하셔야죠. 정말 되는지 안 되는지. 안 하면 모르니까요. 아니면 저렇게 파격적인 제안을 해야죠. 여러분들이 이미 10개의 성과를 가지고 있는데 왜 스타일러스가 필요하냐고. 두 번째는 저런 내용입니다. 애플이 내놓으면 사람들이 줄을 서죠. 굉장히 길게 서고.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행간에 숨겨져 있는 건데 그 내용 중에 저런 내용이 나옵니다. 물건을 만들 때 당신 자신, 친구, 가족을 생각하면서 만들어라. 여러분들 만드실 때 생각 안 하시잖아요, 잘. 네. 왜냐면 프로젝트 일정은 촉박하고 고객들은 어느 일정까지 빨리 달라고 요청하고 하죠. 근데 사실 알고 보면 시장조사 안 했다고 하는 스티브 잡스도 마인드적으로는 조사하고 있는 거죠. 그런 생각이 듭니다. 시장이 여러분을 따라가지 않으면 여러분이 시장을 따라잡으셔야죠. 여러분이 시장을 따라잡는 가장 편한 방법 중에 하나는 이미 세상에 나와 있는 내용들에 대해서 연구하시는 일이고 그게 어떻게 되어 있는지 조사하고 찾아보는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는 바뀐 시장이 어떻게 바뀌었고 그 시장으로 어떻게 따라갈지에 대한 얘기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 내용인데요. 앞에서도 아까 뭐 이렇게 PC 판매량, 데스크탑 판매량을 얘기했는데 개인적으로 뭐 그렇습니다. 제가 하는 일이 그래서 그렇지만 사용자가 어떻게 바뀔 것인가를 봤을 때 2013년에 모건 스탠리 기준으로는 모바일 사용자가 더 많을 거래요. 두 번째 문제는 또 이거는 좀 더 개발보다는 반대편 사이드에 가까운 내용이지만 모바일에서 어떻게 노출해야 되지 이거? 라는 문제죠. 이미 오프라인상에서 그리고 일반 인터넷상에서 하는 건 10몇 년 정도가 이미 또 인터넷도 지났기 때문에 다 알고 계세요. 모든 분들이. 아까 알고 계신 그 내용이 SEM, SEO라고 아까 부르던 그런 내용입니다. 서치 엔진에서 옵티마이제이션 하는 내용, 뭐 이런 내용들이 이미 나와 있는 내용들이죠. 하지만 모바일은 모릅니다 아직. 이거 어떻게 노출해야 되지? 라는 문제를 가지고 있어요. 근데 2013년 아직 얼마 안 남았거든요. 저도 요즘 고민하고 있습니다. 이거 어떻게 하지요? 마지막은 모바일을 쓰는데 모바일을 개발하는 플랫폼은 모바일이 또 아니에요. PC를 가지고 다 개발하고 계세요. 그리고 홍보를 하는 뭔가의 제품을 이렇게 작업을 하거나 마케팅 활동을 할 때도 모바일을 사용을 하죠. 하지만 근본적으로 자꾸 우리가 사용하는 건 PC입니다. 회사에서 안드로이드 꺼내서 구글 문서 작성하진 않잖아요. 그냥 웹 띄우고 구글 문서 작성하면 되죠. 사실은 여전히 2013년의 크로스 스탠다드 의미는 그런 겁니다. 상호 보완제로서의 아직 역할을 하고 있는데 지금 아까 저희 소셜 네트워크 포스터 보여드리면서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사람들이 너무 쏠려서 가고 있어요. 이제 모든 걸 다 내팽개치고 모바일로 가야 될 것처럼 생각하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모든 기본적인 행동 자체가 PC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 둘을 어떻게 보완시킬지가 관심사입니다. 이거는 개발자적인 문제는 사실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아니에요. 모든 사람들이 똑같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조금씩 다른 관점을 가지고 있죠. 두 번째는 뭐 이런 겁니다. 개발을 하고 물건을 파는 사람들도 문제는 아니죠. 관심사가 바뀌고 시선이 바뀌었지만 우리에게 더 중요한 건 사실은 모바일 사용 증가되는 바람에 사용자들이 바뀌어버렸어요. 이미 바뀌었습니다. 예를 들면은 여기 왼쪽 편에 보시는 건 이거예요. 포스케어에서 사용된 겁니다. 포스케어 사용자들이 어떻게 이동했는가. 포스케어 닷컴? 네, 그 사이트에 들어가면은 확인하실 수 있는 내용이에요.
인포그래픽스로 표현되는 내용이긴 한데 저 내용을 붙여드린 건 이런 거예요. 예를 들면 내가 좋아하는 먹을 거 먹고 나서 사진 찍는 거 이제 이상하지 않죠? 그걸 사진을 찍는 거는 예전부터 안 이상했고요. 올리는 게 안 이상하죠. 사진도 올리면 내가 어디 있는지 떠요. 그게 되는 게 하나도 안 이상합니다. 안 이상하다고 느낀 게 문제예요, 이제. 그분들은 그게 이상하지 않아요. 그래서 그게 안 되면 이상해요. 당연히 사진 올리고 내가 하면 위치도 남고 뭐도 남고 내 주위에 누구 있는지도 남아야 되고 이거 같이 쓰는 사람 다 있어야 되는데 이거 왜 안 돼? 라고 되는 겁니다. 사실 그게 자연스럽지 않을 수도 있는데 두 번째는 이런 겁니다. 지금 아마 많은 분들이 그러실 텐데요. 뭐 하철이 뭐 이런 프로그램들 없으시면 지하철 이제 못 하실 거예요. 잘 시간 계산 안 돼서 사실 제가 중학교 고등학교 때 지하철 탈 때 그런 거 생각해 본 적 별로 없었거든요. 노트에 적었죠. 뭐 5시 12분 첫 차, 뭐 12시 20분 막차, 토요일 12시 20분이 아니었군요. 그때 11시 20분 막차, 그 다음에 주말은 10시 20분 막차, 뭐 이런 식으로 적어 다녔었죠. 그리고 그거 수첩에 적다가 조금 진화한 게 이제 휴대폰들이 조금 좋아져서 메모장에 적은 거, 그리고 어느 날 갑자기 휴대폰에 그게 나왔죠. 이제 뭐 피처폰이긴 한데 시간을 계산할 수 있는 것들이 나오기 시작했죠. 그런 부분들. 근데 이제는 그게 하나도 이상하지 않아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진지하게 고민을 해보셔야 되는 것 같아요. 세 번째는 아까 보셨던 가트너에도 나온 내용이에요. 빅데이터 시대가 다가오고 있는 거. 빅데이터 시대를 짧게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말 그대로 데이터 양이 너무 많아진 겁니다. 쉽게 말해서 하루에 250경 바이트의 비정보용 정보가 흘러다닌대요. 이걸 쉽게 말하면 트윗이 매달 10억 개가 나오고 페이스북에 메시지가 300억 개가 나온답니다. 그 정보를 다 처리할 수 있는 능력이 서비스를 지원해주는 분들 그리고 개발자분들에게 필요해진 거죠. 아마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계신 것보다 아마 훨씬 빨리 움직이고 있을 거예요. 그리고 다음 마지막 파트 넘어가기 전에 설명드릴 내용은 고객은 더 똑똑해졌어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건 밑에 나왔지만 클라우드 부스터에 있는 제 트위터를 대시보드로 확인한 거예요. 고객들이 이런 일을 해요. 그냥 대시보드가 떠요. 내가 뭐 많이 있지? 내 거에 가장 영향을 받은 사람은 누구야? 뭐 이런 것들을 이제 알 수 있어요. 이제는 기업이 제공해주지 않아도 자기들이 알아서 서비스를 찾을 수 있는 시대가 됐습니다. 어떻게 접근해야 될지에 대한 내용은 구구절절 복잡한데 1분씩 짧게 세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앞에 있는 나머지 내용들은 대부분 많이 준비하고 계실 거라고 생각해요. 근데 첫 번째 대량 메시지를 어떻게 분석할 것에 대한 준비는 안 되신 곳이 많은 것 같아요. 얘기를 들어보면 그냥 분석하는 게 아니고요. 아까 처음에 저희가 예로 본 것처럼 컨텍스트를 규명하기 위해서 뭐 텍스트 마이닝을 한다든지 뭐 이런 여러 가지 소셜 애널리틱스 분석을 사용하는 방법들 알고 계시듯 IBM, 오라클, SAP, 시스코, MS 등은 이미 이 시장에 다 뛰어들었고 이것과 관련된 기사를 요즘 거의 매달 내고 있으며 앞으로 이 부분을 가지고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비커스터머들에게 컨설팅을 하기 시작할 겁니다. 그 커스터머들이 이걸 사용하기 시작하면 그 밑에 따라져 있는 모든 회사들을 사용하기 시작하겠죠. 이 부분에 관련돼서는 조금 이해가 필요하실 것 같아요. 대표적으로 펩시에서 이미 이런 사례를 활용한 내용이 있다고 있거든요. 예를 들면 이런 거래요. 펩시에 게토레이가 있는데 게토레이를 누가 많이 쓸까 생각하면 우리도 딱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운동선수가 많이 쓰겠지. 운동 많이 하는 애들. 근데 아까 말씀드린 소셜 애널리틱스로 얘들이 분석을 해봤더니 사실은 게임하는 애들이 제일 많이 쓴대요. 새벽까지 게임하고 목마르니까. 그리고 마시면서 SNS로 이렇게 뭐 얘기도 좀 하는 거죠. 어디서 만나자. 우리 뭐 어떻게 할까? 뭐 이런 얘기 하는 거죠. 그래서 펩시는 결국 요 데이터를 바탕으로 기존에 없었던 고객 그룹을 새로 만들었어요. 게이머라고. 기존에 게이머를 고객 타겟으로 보지 않았던 거죠. 왜냐면 얼마만큼 많이 쓰는지 파악이 안 됐으니까. 그래서 고객 접촉 비율이 35%에서 60%로 늘어났다라는 게 해당 내용입니다. 결국 대량 메시지 분석을 이미 시작했기 때문에 큰 회사들이 더 확산이 빨리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건 잘 아시는 내용이니까 그냥 꼭지만 말씀드리고 넘어갈게요. 페이스북이 마케팅 플랫폼을 활용하고 있죠.
다 아시는 것처럼 거기 나와 있는 내용들 데이터 분석을 해서 초중밀 타겟팅 마케팅을 할 거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하지만 그들 커뮤니케이션 수술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앞서 제가 계속 돌려가며 말씀드렸던 어떻게 어떻게 사용자 혹은 고객, 소비자들과 커뮤니케이션 해야 되지? 라는 부분과 함께 그 사람들을 어떻게 골라내고 타겟해야 될지에 대한 고민을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이게 마지막 페이지입니다. 밑에 보시면 제가 정말 좋아하는 스타워즈 다스베이더인데요. 꼬마예요. 아마 유튜브 통해서 한 번씩 다 보셨을 거예요. 모 자동차 회사의 광고입니다. 애기가 다스베이더 가면을 입고 막 뛰어다니면서 막 하는데, 저기 나와 있는 차 앞에서 이렇게 쫙 이렇게 손에 포스 쓰는 것처럼 하고 있으면 자기 아버지가 차 키를 꺼내서 딱 눌러주면 저 불이 꺽꺽 하는데 애가 놀라서 막 두리번거리는 내용이죠. 근데 37밀리언 봤대요. 이 내용을. 슈퍼볼에 나왔으면 그렇게 안 봤겠죠. 세상이 변한다 안 변한다라고 사람들이 요즘 자주 얘기하고 있는데요. 이미 너무 많이 변했고요. 그리고 아까 제가 잠깐 예를 들었던 것처럼 예를 들어서 식당에서 맛있는 걸 먹었는데 위치가 안 찍히거나 하는 건 여러분들은 이미 기술을 제공해 주는 게 아니라 그 기술이 제공 안 되면 이상한 서비스가 되기 시작하는 시대를 맞이한 거고요. 그런 부분에 대한 고민을 조금 더 많이 하셔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맨 마지막에 말씀드린 빅데이터와 관련된 부분은 개인적으로라도 조금 찾아보셔서 미리 준비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한 40분 동안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